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학습하게 될 MySQL 심화 과정 강사 심선조입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커리하는 방법과 이 커리된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 정,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필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테이블에 걸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조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커리 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커리문은 셀렉트문입니다. 기본 셀렉트문의 문법은 자, select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이 select 키워드의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select 그 언더바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테이블 from 뒤에 보시면 어느 테이블을 쓸지를 적어주고 있죠. 테이블에서 필요한 컬럼들의 명칭이 이 select 리스트 쪽에 오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개의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면은 뒤쪽에 배우실 조인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elect 키워드 뒤쪽에 select 언더바 리스트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컬럼 값이 들어오는데 보편적으로 자, 이 컬럼은 하나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두 개부터는 사이에 쉼표를 구분자로 해서 자,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from 뒤에 이 컬럼들이 위치한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문은 명령문이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세미콜론이 없으면은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할 때 보시면은 어, 문법상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붙여서 꼭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셀렉트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프롬 같은 경우는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이 키워드들은 관례적으로는 대문자로 작성이 되나 보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select from 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실행 순서는 일단 from 쪽에 있는 내용이 먼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테이블을 먼저 가지고 오고요. 자, 특정 테이블에서 그다음 이제 select 쪽에서 명시한 컬럼들이 선택이 되어져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기본적인 커리문을 직접 워크벤치 쪽에서 작성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벤치를 실행하시고요. 워크벤치 쪽에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연결까지 확인을 하고 자, 닫았습니다. 그래서 MySQL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자,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비밀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자,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워크벤치의 기본적인 문형, 그 형태가 보이고, 워크벤치 쪽에 보면은 저는 이제 맥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든가 스키마 탭이 상단에 있는데, 자, 윈도우 쪽이신 분들은 예, 요 아래쪽에 보일 겁니다. 자, 먼저 스키마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키마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얘기입니다. MySQL 쪽에서는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 탭에서 클래식 모델이라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진하게 나올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set as default schema라는 라는 메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접속했을 때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로 지정을 해놔서 그렇죠. 자, 만약 지정이 안 되신 분은 이거 한번 눌러서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매번 워크벤치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클래식 모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명령으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use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적으시고, 그다음에 문장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자, 해당 명령문을 실행하실 때에는 컨트롤하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실행한 결과에 따른 자, 메시지가 뜨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클래식의 모델인데 제가 오타가 났죠. 자, 오타 수정하시고, 그래서 현재 데이터베이스 이름 쪽에 오타가 났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unknown database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제대로 입력을 했으니까 다시 컨트롤하고 엔터. 자, 맥이신 분들은 커맨드 키와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대로 실행이 됐다면은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글자가 진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셀렉트 모드를 실행해서 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자, 셀렉트라고 하시고요. 이 키워드들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 혹은 소문자를 적으셔도 되고요. 편한 그 방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럼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자, 컬럼 이름은 우리가 지금 현재 employee 쪽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테이블 쪽에 가셔 가지고 여기 employee 테이블 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컬럼이라고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컬럼의 목록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필요한 컬럼들을 적어 주시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라스트 그다음에 네임이라고, 자, 마찬가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문자로 하시든 소문자로 하시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라스트 네임하고 퍼스트 그다음에 자, 네임. 자, 컬럼과 컬럼 이름 사이에는 콤마를 구분자로, 그다음 잡타이틀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줄바꿈은 예, 하시고 싶은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롬이라고 하시고, 자, employee. 자, 이때 보시게 되면은 밑에 자동 완성 그 기능에 의해서 요 이제 내용이 뜨게 되는데, 혹시 자동 완성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여러 개의 목록 중에서 보통 첫 번째 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된 거를 탭 키를 누르시면은 네, 바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류가 있어서 이 employee라는
테이블이 자동 완성 기능으로 안 뜰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세미콜론 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해당하는 커리문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해당하는 커리문 실행하시고요. 그 커리문 실행한 결과값이 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에 보시게 되면은 먼저 세 번째로 우리가 실행했던 명령문이 언제 실행이 됐으며 명령문은 커리문은 어떤 커리문이 있고 자 뒤쪽에 결과 자 데이터는 23개의 행을 리턴을 했다라고 뜨고요. 여기 걸린 시간이라든가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저번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요 그 빗자루 모양이 보이시죠? 자, 요게 뷰티 파이라고 해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 커리문을 조금 더 보기 좋은 포맷으로 만들어 주는 자, 버튼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눌러서 보기 좋게 바꾸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커리문 같이 이렇게 셀렉트라고 하시고요. 이 컬럼 이름을 필요한 거를 지금 보시면은 다 적고 있는데 자 이렇게 컬럼별로 다 적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호출을 하는 내용으로 인제 작성을 하실 때는 다 적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컬럼을 다 명시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이때는 와일드 카드 중에 별표가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적으시고 자 from이라고 하셔서 employee라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컨트롤 엔터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실행한 결과값이 자 여기 밑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자 커리문을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은 셀렉트에 프롬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셀렉트 문 뒤에 프롬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데이터베이스 그 서버마다 약간 특징은 있지만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롬이라는 게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 어느 쪽에서는 MySQL 쪽에서는 이 프롬절을 생략해 가지고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 프롬저를 꼭 적으셔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더미 테이블인 이 듀얼을 이용하셔 가지고 그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라클 쪽에서는 인제 요 부분으로 가상 테이블을 하나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프롬절이 생략이 될 수 없지만 MySQL에서는 이 프롬절을 생략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롬절이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예 밑에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테이블에서 꼭 가지고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한다든가 테이블에 있지 않은 어떤 값들을 뭐 출력을 해 준다든가 요렇게 되면은 프롬절을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고럴 때는 생략하고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직접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셀렉트라고 하셔 가지고 그냥 단순히 문자열을 찍어 주겠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냥 단순히 이제 문자열을 찍는 거죠. 이제 이 문자열은 특정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어떤 이 프롬절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롬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 now라는 함수를 쓰시게 되면은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값을 반환을 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테이블에서 오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프롬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conc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 concat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자, 요렇게 글자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글자들 사이에는 콤마를 부분자로 써서 지금 앞에 존 있고 콤마 찍고 예, 도라는 요 내용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보시는 것처럼 연결돼서 나오죠. 자, 이 데이터 역시 특정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프롬절이 따로 필요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제 프롬을 꼭 적어 주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롬이라고 하셔 가지고 자, 이 더미 테이블 이름을 적으셔서 실행을 해 주시면은 예, 앞에서 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아까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컬럼의 이름이 아마 뭐 식이라든가 그죠? 표현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자, 이때 우리가 뭐를 사용해서 컬럼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컬럼의 별칭을 이용해서 자, 이름을 변경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 컬럼의 이름은 보통 표현식 같은 거 사용했다라고 하시면은 이 표현식이 컬럼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런 좀 것들을 조정을 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별칭이라는 걸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자, 별칭은 어떻게 지정하는가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프레션 혹은 그 기존 컬럼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바꾸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as라고 하신 다음에 별칭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s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expression이 있고 as는 생략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컬럼에 별명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실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작성했던 내용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작성했던 내용에서 셀렉트해서 지금 컨캣 우리 작성하신 거 있죠. 위에 잘 보시게 되면은 네, 요렇게 컬럼 이름이 표현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거를 바꿔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뒤에다가 as라고 하시고요. 자, name이라고 해 주겠다. 다음 실행하시게 되면은 name이라는 컬럼 이름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중간에 띄워쓰기 같은 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 실행하셔 가지고 결과를 보시면은 예 요렇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의 이름은 지금처럼 표현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제 이런 인제 내용 혹은 컬럼 이름 자체가 너무 길어서 그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여를 하고 싶다. 이때는 as라고 해서 뒤에 별칭을 적어 줄 수가 있다. 자 근데 별칭을 적으실 때 꼭 as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s를 제외하시고 마찬가지 실행하셔도 동일하게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s가 있는 경우도 있고 as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콤마로 구분된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앞쪽은 실제 뭐 처리 내용이고 뒤쪽은 별칭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